네, 어벤져 젤라케이 11월 19일 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인이 거의 매일 재판을 받으러 나갑니다. 5개 사건에 12개 혐의인가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인이 제1야당의 대표이고 또 국민의 상당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 정말 뭐라고 해요, 타락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게 과연 믿겨지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에게 만들어낸 혐의도 아닙니다. 다 보면 정말 비위 혐의이고 더군다나 본인이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통해서 샌드위치도 사 먹고 그다음에 뭐 소고기도 사 먹고 초밥도 사 먹고 세탁소에 옷도 맡기고 차도 공짜로 쓰고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쓰지 않았습니다. 참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혐의로 오늘 기소된 내용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거 글쎄요.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일제 샴푸는 왜 빼셨어요? 아, 그게 예. 있군요 또. 예. 너무 많아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예, 일제 샴푸. 예. 오늘 다섯 번째 이제 기소한 거 아니에요? 이게 4개 재판에서 5개 재판으로 늘어났는데 조금 이따 저희가 뭐 상세한 내용 살펴보겠지만 민주당의 그 반응은 해도 너무한다. 누가?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 아니면 본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보복 그 오다에 따라서 검찰이 뭐 벌써 5번째 기소를 하니까 해도 너무한다. 그런데 야, 정말 이제 그런 것까지 해 먹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자기 돈 한 푼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도 자기 돈으로 절대 사 먹지 않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거 모아서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본받을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참 알뜰살뜰 국민 세금들 잘 빼먹고 아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모든 걸 다 주식 투자해서 돈 벌고 참 대단한 하여튼 이 재력가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이따 이 문제는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오늘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000일이 딱 되는 날입니다. 정말 아마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아마 상당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는 꽤 오랫동안 진행된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전쟁 기간 동안 1000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7만 명이 일단 사망을 했습니다. 2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선 러시아가 보면요. 러시아가 전체가 70만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이 중에서 사망한 사람은 19만 7,564명. 그리고 우크라이나가요. 31만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이 중에서 6만 43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현대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망. 그리고요. 이 우크라이나 분들이 민간인들이 12,000명이 돌아가셨는데 특히 678만 명이 난민으로 유럽으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한 국민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정말 똑똑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70만 명, 거의 서울 인구의 뭐 반 이상이 사실은 해외로 나가서 지금 떠돌고 있다는 것이고요. 정말 이들이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 참 이런 걸 보면서 나라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걸 보면서 우리도 과거에 이제 6.25 전쟁을 겪어서 전쟁의 참화가 어떻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거의 이제 저 세상으로 다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굉장히 이제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묻어질 수 있는데 저런 우크라이나 전쟁 저게 우리에게 좀 따끔한 교훈으로 다가왔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안보 아유 지겨워 무슨 또 안보야 무슨 뭐 또 북한 이야기야라고 하시지만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줄 예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와 그 참상은 지금 이로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런 깨우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비명계를 향해서 움직이면 죽인다. 정말 이런 악담을 퍼부었던 최민희가 3일 만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야, 근데 그 당내에서도요, 의원들이 좀 제발 좀 직접 좀 사과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발언이 센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또 본인이 바빴대요.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거 인정하고요.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사와 맞서고 정적주기에 고통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습니다. 제 발언이 너무 셌다. 참 지 입으로도 아니고 저렇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찍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놓고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뒷배가 있는지 무슨 믿는 구석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 최민희를 보면서요. 야, 이 옛날에 최민희가 원래는 말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말지. 네, 말지 기자로 알죠? 출발했습니다. 예, 민원연 그 기관지였죠. 네. 말지 기자로 출발했는데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이 저러는 거는요. 최민희 의원이 지금 재선 아닙니까? 네네. 근데 과방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보통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돼야 되잖아요. 네. 법사위 정청래는 4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3선이 드글드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선이 상임위원장을 했다라는 것은 그 어버이 수령이 아니고 이재명 그 아버님의 네. 하해와 같은 보살핌과 배려 덕분에 그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덕에 정말 엊그저께 우리 현정님도 얘기를 했지만 최민희 정치 인생에서 지금 최고점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재명이 사라지면 뭐죠? 예. 본인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뭐 하면 하겠다는 건 자기 문제이기도 한 거죠. 네. 저는 뭐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면서 다른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나 최민희하고 좀 같이 방송하지 않겠다. 저 목소리만 들어도 아주 그냥 신경이 거슬리는데 참 최민희가 예전에 참 조국을 그렇게 또 옹호를 하더니 네. 요즘은 또 조국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정말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받드는 사람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재명을 아마 가장 먼저 배신한 사람은 저는 최민희일 거로 보입니다. 또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발빠르게 변신하는 사람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최민희일 겁니다. 자, 검찰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으로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천만 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일단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일단은 지금 조사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한 가족의 전직 대통령 참 저런 모습 보이는 게 참 우리 국민들로서도 부끄럽습니다. 저런 것들이 또다시 이렇게 앞으로 사법의 잣대에 지금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 윤 대통령이 이제 21일 날 아마 귀국을 하시면 이 인적 쇄신 개각 문제가 솔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조간들 신문에 보면 윤 대통령이 중진 서너 명을 총리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누구죠? 뭐 주호영 국회 부의장, 권영세 의원, 이정현 전 의원, 그리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뭐 이런 분들을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과연 이들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아마 민주당이 반드시 아마 부결시킬 거로 저는 봅니다. 근데 뭐 일설에 의하면 대구 정거에서는 홍모 씨가 뭐 총리로 발탁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돈되는데 그게 소문이 돌고 있다더라고요. 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윤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때 뭔가 일단 들리는 소문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홍 시장께서 저한테 권력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 하신가요?
네. 권력 못 줍니다. 뭐 해서 그냥 딜이 깨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근데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저한테 권력을 좀 나눠주시면 제가 네. 한 아무 개를 그냥 뭐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 건가요? 그저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네. 소문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어쨌건 근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칼자를 잡고 있으니까 홍 시장이 이 총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총리하면요 국민들은 과연 인적 쇄신이라고 믿을까요? 지금 뭐 장관들 몇 명 바꾼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또 바꾸는 사람을 또 더 중용한다고 또 하는 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 많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경제와 안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총리를 정말 경제 문제를 책임지고 챙길 분을 저는 그렇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민생 경제를 사실상 총리가 거의 좀 전담하다시피 해가지고 네. 챙길 수 있는 민생 경제 그 능력 있고 또 각 부처를 통할할 수 있는 통솔력이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또다시 그냥 아는 사람 돌려막기로 인사를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아마 이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희망을 저는 버릴 것 같습니다. 저기 보니까 뭐 댓글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리로 추천하면 어떠냐 뭐 네. 이런 댓글도 실리네요. 뭐 저는 뭐 괜찮은 아이디어라 보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근데 코로나를 굉장히 심하게 앓으셨어요. 미국에 계실 때 앓으셔갖고 지금 이제 조금 회복은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업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도 숨이 많이 차신다고 그래요. 옛날에 코로나 저 미국에 있을 때 거의 뭐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꽤 경제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다. 그리고 국제 경제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정도 하면은 사실은 뭐 야당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좀 더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인 인사들 그리고 좀 경제를 좀 잘하는 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마 국민들이 그렇죠. 좀 뭔가 좀 바뀌어졌다라는 느낌들이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대통령 뭐 좋은 구상하시고 돌아오실 걸로 저는 네. 많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야, 참 어떻게 한 명이 6번이나 기소가 될까요? 이거 아마 뭐라고 기록이지 않을까 싶어요. 참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범죄인데 또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참 야당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관련된 오늘 기소된 문제 요거하고 그다음에요. 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를 1년 동안 했어요. 네. 해봤더니 문재인 정부가 중요한 정보를 중국 측에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기밀 2급 국가기밀을 중국 측에 제공해주고 더 정말 심각한 거는 뭐냐면 반사드 단체에게 오늘 내일 말이야 저기 한미연합훈련 거기 몇 시에 새벽에 갈 테니까 그때 알아서 시위 좀 해 라고 청와대 인사가 정보를 줬다. 이런 의혹을 잡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 문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명태균 녹취록 관련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준석 뭐 이야기 또 오늘 또 김소연 변호사는 사퇴를 했더라고요. 네. 요 이야기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